세상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묻혀버린 진실들 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혼자가 되어도 끝까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이 편지가 드러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편 1978년 전북의 산골에서 사라진 교사의 그림자. 김도현 교사가 칠판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업식을 마친 교실은 조용했죠. 선생님, 민수가 아직 안 왔어요. 뒤돌아보니 반장 영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민수 엄마한테 연락해봐야겠네. 김도현 교사는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 민수가?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산과 들을 뒤졌어요. 김도현 교사도 밤늦게까지 민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계곡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물살에 휩쓸린 듯한 작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패가 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민수예요. 틀림없어요.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민수가 아니에요. 김도현 교사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키도 비슷하고. 민수 어깨에 있는 점을 못 보셨어요? 이 아이한테는 없어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점까지는. 사람들이 김도현 교사를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김도현 교사는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김도현 교사는 민수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민수 책상을 뒤지다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민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김도현 교사는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김도현 교사를 멀리했어요. 저 선생 이상해요. 자꾸 민수 찾는다고 돌아다녀요. 미쳤나 봐요. 장례도 치렀는데. 아이들 부모들까지 김도현 교사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애 괜찮을까요? 전금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도현 교사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민수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도현 교사 집 문 밑으로 편지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는 죽지 않았어요. 편지를 읽던 김도현 교사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민수야? 편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이장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김도현 교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산 너머 도시로 가서 살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무서워요. 편지 마지막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김도현 교사는 바로 그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여인숙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야. 선생님. 민수가 김도현 교사 품에 안겼습니다. 왜 여기 있었니? 이장님이 데려왔어요.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나쁜 일 보았다고요. 김도현 교사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슨 일이었니? 이장님이 트럭에서 큰 자루들 내리는 걸 봤어요. 냄새도 이상했어요. 김도현 교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했구나. 근데 이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민수와 함께 마을로 돌아온 김도현 교사는 경찰서로 갔어요. 정말입니까? 민수가 살아있다고요? 경찰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장이 아이를 숨겨뒀어요. 조사 결과 이장은 밀수품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목격한 자루들은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없앤 거군요. 계곡에서 발견된 시신은 누구 거죠? 다른 지역에서 실종된 아이였어요. 이장이 민수를 숨기려고 다른 시신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도현 교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김도연 교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민수가 돌아온 거니까요. 민수가 김도연 교사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계속 찾아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야.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김도연 교사는 다시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김도연 교사는 교실에서 민수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만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편 1982년 부산 부두에 남겨진 항해사의 수첩. 박철민 항해사가 선박 갑판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부산 부두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형님, 술이 끝나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견습 선원 강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럼 며칠 더 쉬어야겠네. 박철민 항해사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형님, 저 내일 밤 배 타러 가요. 어디 배? 부두 창고 쪽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강수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부두는 위험한 곳이야. 박철민 항해사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이튿날 밤이 지났지만 강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수 못 봤어요? 박철민 항해사가 부두 인부들에게 물었어요. 모르겠는데요. 못 봤어요.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부두 창고에서 낡은 구명조끼가 발견되었어요. 이거 강수 거 아냐? 박철민 항해사가 구명조끼를 들어 보였습니다. 글쎄요. 비슷한 게 많아서. 창고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신은 어디 있어요? 바다로 휩쓸려 갔나 봐요. 박철민 항해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방에서 수첩 하나 찾았어요. 동료 선원이 작은 수첩을 가져왔어요. 마지막 장에는 강수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배에 오르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배를 말하는 거지? 박철민 항해사가 중얼거렸어요. 부두 사람들은 강수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강수라는 애? 모르겠는데요. 박철민 항해사만 혼자 강수를 찾아다녔어요. 형님, 그만두세요. 죽은 사람 찾아서 뭐해요? 동료들도 말렸습니다. 박철민 항해사는 부산을 떠나 다른 항구로 갔어요. 그래도 강수 생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산 옛 숙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선장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박철민 항해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밀수선에 강제로 태워졌어요. 선주와 부두 관리인들이 짜고 한 일이에요. 박철민 항해사가 손을 떨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위험해요. 편지 끝에는 낡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부두 창고 도장이었습니다. 박철민 항해사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정말입니까? 강수가 살아있다고요? 네. 밀수 조직이 아이를 납치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찍힌 도장을 단서로 추적한 결과 부두 창고 관리인과 선주가 연루된 밀수 조직이 드러났어요. 강수를 목격자로 봤군요. 그래서 강제로 배에 태운 거예요. 구명조끼는 왜 남겨둔 거죠? 실종으로 위장하려고요. 조사 결과 밀수 조직은 어린 선원들을 강제로 외국 배에 태워보냈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당했나요? 제 동생도 부두에서 사라졌어요. 피해 가족들이 경찰서로 몰려왔습니다. 박철민 항해사는 강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돌아와도 돼. 나쁜 사람들 다 잡혔어. 몇 달 후 강수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강수야. 둘이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힘들었지? 형님이 계속 찾아주신다고 믿었어요. 강수가 고마운 눈빛으로 박철민 항해사를 바라봤습니다. 부두 사람들이 박철민 항해사에게 사과했어요. 항해사님, 죄송했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강수 돌아왔으니까요. 박철민 항해사와 강수는 다시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형님, 바다가 이렇게 넓었나요? 그래. 넓고 깊어.
진실도 바다처럼 깊이 숨어 있다가 결국 드러나는 거네요. 강수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철민 항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는 무엇이든 숨길 수 있지만 정의만은 결국 파도를 뚫고 세상에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편 1976년 강원 탄광촌에서 묻힌 약속. 이만석 광부가 갱도에서 올라와 헬멧을 벗었어요. 온몸이 석탄 가루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아, 우리 철수 못 봤나? 동료 광부 김상철이 다가왔어요. 철수? 오늘 안 봤는데. 어제 밤부터 안 들어왔어. 김상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찾아보자. 이만석 광부가 작업복을 털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갱도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이튿날 아침, 갱도 입구에서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철수 신발 아냐? 맞아요. 제가 사준 거예요. 김상철이 운동화를 움켜쥐었어요. 갱도 안을 찾아봐야겠어. 이만석 광부와 동료들이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심하게 부패된 작은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철수야. 김상철이 오열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네. 크기로 보면 철수 같은데.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가스 때문에 사고 난 것 같아요. 광산관리소에서 나온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왜 갱도에 들어갔을까? 이만석 광부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호기심 때문이겠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관리소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철수방에서 공책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아버지에게 꼭 말할 게 있어요. 마지막 장에 철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이만석 광부가 공책을 김상철에게 건넸어요. 우리 철수가 뭘 알았던 걸까? 김상철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이만석 광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무서움 많은 아이였는데 갱도에 혼자 들어갈 리 없어.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광산관리소는 사고로 결론지었어요.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일에만 집중하세요. 관리소 직원들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만석 광부도 다른 광산으로 옮겼어요. 어느 날 김상철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지하 어둠 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편지를 읽던 김상철이 온몸을 떨었어요. 철수야? 정말 철수야?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갱도에서 나쁜 걸 봤어요. 관리소 아저씨들이 이상한 걸 묻고 있었어요. 김상철이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저를 봤나 봐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편지 끝에는 석탄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김상철이 바로 이만석 광부를 찾아갔습니다. 만석아, 이 편지 좀 봐. 뭐야 이거? 이만석 광부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철수가 살아있다고. 편지에 묻은 석탄 가루 봐. 우리 광산 거야. 둘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철수가 살아있다고요? 경찰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석탄 가루 성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그 광산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철수를 찾아야 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지 주소를 따라가니 다른 지역 광산에서 철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철수야. 김상철이 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여기 있었니? 관리소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갱도에서 뭘 봤니? 큰 통들을 묻고 있었어요. 냄새가 이상했어요. 조사 결과 광산관리소는 불법 폐기물을 갱도에 매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 한 거군요. 다른 시신으로 바꿔치기 했고요. 관리소 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김상철이 철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상철 가족을 환영했어요. 철수야, 잘 돌아왔다. 많이 컸구나. 이만석 광부도 기뻐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야. 땅속에 묻힌 건 석탄만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김상철이 철수 손을 잡고 갱도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도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4편 1980년 인천시장에서 사라진 행상의 딸. 정순옥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 나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옆에서 10살짜리 딸 미영이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잠깐 집에 가서 나물 더 가져올래? 네, 엄마. 미영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금방 올게요. 미영이가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미영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영아. 정순옥 할머니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못 봤어요? 아까 집에 간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도 없어요. 이웃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미영이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시장 하수구에서 미영이 인형과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미영이 거예요. 정순옥 할머니가 인형을 끌어안았어요. 하수구에서 시신도 나왔어요. 너무 훼손돼서 확인이 어려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 맞아요? 크기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정순옥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미영아. 시장 사람들이 정순옥 할머니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미영이도 하늘에서 지켜볼 거예요. 미영이 방에서 낙서장이 발견되었어요. 오늘 밤 시장 창고에서 만나야 해요. 마지막 장에 미영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랑 만나려고 했을까? 정순옥 할머니가 낙서장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뭘 알았던 걸까?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이 장난이겠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상인조합 간부들이 말했어요. 정순옥 할머니는 홀로 미영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정순옥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 시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옥 할머니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어요. 편지를 읽던 정순옥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이야?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나쁜 걸 봤어요. 조합 아저씨들이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정순옥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편지 끝에는 시장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미영이가 살아있다고요? 네. 상인조합이 아이를 숨겼어요. 경찰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장 도장이 찍혀 있네요. 이걸 단서로 찾아보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편지 주소를 따라가니 다른 도시에서 미영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정순옥 할머니가 미영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왜 여기 있었니? 조합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뭘 봤니? 큰 자루에서 돈이 나왔어요. 몰래 숨기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 상인조합 간부들이 시장 발전 기금을 횡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격자인 아이를 없애려 한 거군요. 다른 시신으로 속인 거고요. 간부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정순옥 할머니에게 사과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미영이만 돌아오면 돼요. 정순옥 할머니가 미영이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엄마, 시장이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그래. 시장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야. 그 소음 속에서도 진실은 들리는 거네요.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의 소란 속에도 정의의 목소리는 결국 살아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편 1975년 전남 어촌에서 사라진 어부의 아들. 최영수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아들 진호가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 조개 몇 개만 더요. 진호가 파도에 발을 적시며 웃었어요. 위험해. 파도가 샌다. 최영수 어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진호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진호야. 최영수 어부가 소리쳤지만 진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진호야.
어디 있니? 마을 어부들이 모두 나와서 진호를 찾았습니다. 배 조각 발견했어요. 진호가 타던 작은 배예요. 바다에서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이틀 후 해안가에서 심하게 부패된 작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호 같은데요. 크기가 비슷해요. 어부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 진호 맞나요? 최영수 어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요. 바닷물에 오래 떠 있었나 봐요. 최영수 어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진호방에서 일기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밤 배에 타야만 해요. 마지막 장에 진호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왜 밤에 배를 탔을까? 최영수 어부가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진호는 밤에 혼자 나가는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고로 결론지었어요. 아이가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어촌계장이 말했습니다. 최영수 어부는 다른 어촌으로 떠났어요. 진호 생각에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최영수 어부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아버지, 저는 살아있습니다. 편지를 읽던 최영수 어부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어촌계장님이 저를 배에 태웠어요. 불법 조업하는 걸 봤거든요. 최영수 어부가 편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외국 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돌아가지 못해요. 편지 봉투에는 바닷소금이 묻어 있었어요. 최영수 어부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진호가 살아있다고요? 네. 어촌계장이 아이를 숨겼어요. 경찰이 편지에 묻은 소금을 분석했어요. 이 바다에서만 나는 소금이네요. 진호를 찾아봅시다. 편지 주소를 따라 외국까지 가서 진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진호야. 최영수 어부가 진호를 끌어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왜 여기 있었니? 계장님이 데려왔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불법 금을 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입막음하려고. 네. 무서웠어요. 조사 결과 어촌계장은 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목격자인 아이를 없애려 했군요. 다른 시신으로 속인 거고요. 어촌계장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어부들이 최영수 어부에게 사과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우리도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진호만 돌아오면 돼요. 최영수 어부와 진호가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바다가 이렇게 넓었나요? 그래. 넓고 깊어. 바다가 진실을 삼킨 줄 알았는데 결국 내뱉는 거네요. 진호가 파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영수 어부가 진호 어깨를 두드렸어요. 바다는 무엇이든 숨길 수 있지만 정의만은 결국 육지로 밀어올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편 1979년 충청 시골역에서 사라진 기관사의 동생. 조명한 기관사가 기차에서 내려 역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골 간이역은 한적했습니다. 형, 언제 와? 동생 명수가 전화로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 기다리고 있을게. 명수는 20살 청년이었어요. 형을 많이 따랐습니다. 주말이 되어 조명한 기관사가 고향역에 도착했어요. 명수야, 어디 있니? 역 주변을 둘러봤지만 명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수 못 봤어요? 역무원에게 물었어요. 아까 있었는데요.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창고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조명한 기관사가 창고로 갔지만 명수는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철길 옆에서 명수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명수 옷이에요. 기차에 치인 건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시신은 어디 있어요? 조명한 기관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훼손돼서 확인이 어려워요. 역장이 말했어요. 우리 명수 맞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조명한 기관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수 방에서 수첩이 발견되었어요. 오늘 밤 역 창고에서 말할 게 있어요. 마지막 장에 명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조명한 기관사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역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겠죠, 뭐.
시골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철도청 직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조명한 기관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조명한 기관사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형, 저는 여전히 기차 소리를 듣고 있어요. 편지를 읽던 조명한 기관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명수야, 정말 명수야. 편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나쁜 일 봤어요. 영무원들이 화물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조명한 기관사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봤나 봐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편지 끝에는 낡은 역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조명한 기관사가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명수가 살아있다고요? 네. 역 직원들이 숨긴 거예요. 경찰이 편지의 도장을 확인했어요. 이 역에서만 쓰는 도장이네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지 주소를 따라가니 다른 도시에서 명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형, 명수야. 조명한 기관사가 명수를 껴안았습니다. 왜 여기 있었니? 영무원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명수가 말했어요. 창고에서 뭘 봤니? 화물차에서 물건들을 빼내고 있었어요. 몰래 파는 것 같았어요. 조사 결과 철도청 직원들이 화물을 빼돌려 팔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인 명수를 제거하려 한 거군요. 다른 시신으로 속인 거고요. 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역 사람들이 조명한 기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기관사님, 죄송했어요. 우리도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명수만 돌아오면 돼요. 조명한 기관사와 명수가 철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형, 기차 소리가 이렇게 컸나? 그래. 시끄럽지. 그래도 진실의 소리가 더 크네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명한 기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길 위에는 기차 소리뿐 아니라 잊힌 진실의 메아리도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7편 1983년 서울 변두리 병원에서 사라진 환자. 한재호 의사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병원이지만 환자들로 분주했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또 안 와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준호, 17살 환자요. 치료받던 아이. 한재호 의사가 차트를 뒤져봤습니다. 집에 연락해봤나? 없다고 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갔을까? 치료 중인데. 한재호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원 근처 하수도에서 준호 소지품이 발견되었어요. 이거 준호 가방이에요. 약도 들어있네요. 경비원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시신도 발견됐어요. 많이 훼손돼서 확인이 어려워요. 경찰이 말했어요. 우리 환자가 맞나요? 한재호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자살인 것 같아요. 병원 원장이 말했어요.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한재호 의사가 반박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치료도 잘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한재호 의사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준호 병실에서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밤 병원 지하에서. 마지막 장에 준호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한재호 의사가 수첩을 살펴봤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냥 혼잣말이겠죠. 환자가 쓴 거니까요. 원장과 다른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한재호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재호 의사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선생님, 저는 살아있어요. 편지를 읽던 한재호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갇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하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원장님이 환자들한테 나쁜 약을 주고 있었어요. 한재호 의사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편지 끝에는 약품 냄새가 났어요. 한재호 의사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호가 살아있다고요? 네. 병원에서 숨긴 거예요. 경찰이 편지에 묻은 약품을 분석했어요. 불법 실험용 약물이네요. 이건 큰 문제예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지 주소를 따라가니 다른 지역 시설에서 준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준호야. 한재호 의사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여기 있었니? 원장님이 데려왔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지하에서 뭘 봤니? 환자들이 이상한 약 맞고 있었어요. 실험하는 것 같았어요. 조사 결과 병원 원장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인 준호를 제거하려 한 거군요. 다른 시신으로 속인 거고요. 원장과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한재호 의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했어요. 우리도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준호만 돌아오면 돼요. 한재호 의사가 준호와 함께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병원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나요? 아니야.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 그럼 진실도 살려내는 거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재호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고통은 숨겨졌지만 진실만은 결국 세상에 드러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8편 1981년 제주 마을에서 사라진 사진사의 아내. 강현수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마을 축제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내 미선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강현수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먼저 집에 가서 정리할게요. 그래. 나도 금방 갈게. 미선이가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강현수 사진사가 집에 돌아왔어요. 미선아, 다녀왔어.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디 갔지? 강현수 사진사가 집안을 돌아봤어요. 밤이 되어도 미선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선이를 찾아다녔어요. 이튿날 아침 해안가에서 찢어진 치마와 구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미선 씨 거예요.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며칠 후 바다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미선 씨 같은데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네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선이 맞나요? 강현수 사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사고였을 거예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방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어요. 오늘 밤 촬영소에서 비밀을 말할 거야. 마지막 장에 미선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을 말하려고 했을까? 강현수 사진사가 일기장을 읽어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여자 일기잖아요. 별 의미 없을 거예요. 유지들이 말했어요. 강현수 사진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강현수 사진사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당신, 저는 죽지 않았어요. 편지를 읽던 강현수 사진사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었을 뿐. 편지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촬영소에서 나쁜 걸 봤어요. 유지들이 땅 문서를 바꾸고 있었어요. 강현수 사진사가 편지를 꽉 잡았습니다. 저를 봤나 봐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편지에는 사진 필름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강현수 사진사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미선 씨가 살아있다고요? 네. 마을 유지들이 숨긴 거예요. 경찰이 편지의 필름 조각을 확인했어요. 이 지역에서만 쓰는 필름이네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지 주소를 따라가니 다른 섬에서 미선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여보. 현수야. 강현수 사진사가 미선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왜 여기 있었어? 유지 아저씨들이 데려왔어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촬영소에서 뭘 봤니? 땅 문서를 가짜로 만들고 있었어요. 농민들 땅을 빼앗으려고요. 조사 결과 마을 유지들이 토지 문서를 위조해서 농민들 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인 미선 씨를 없애려 한 거군요. 다른 시신으로 속인 거고요. 유지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강현수 사진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진사님, 죄송했어요. 우리도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미선이만 돌아오면 돼요. 강현수 사진사가 미선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여보,
바다가 이렇게 예뻤나요? 그래. 원래 아름다운 곳이야. 렌즈로는 못 보던 진실까지 보이네요.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현수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어 미선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즈는 사라진 사람 대신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비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이 만든 작은 기적들. 세월이 흘러 2010년 서울 한 작은 카페에서 8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도현 교사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벌써 30년이 넘었죠. 박철민 항해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이만석 광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자 받았던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만났으니까요. 정순옥 할머니가 편지를 쓰다듬었어요. 신문기사 보고 연락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최영수 어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조명한 기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재호 의사가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편지들 보면 다 비슷해요. 같은 사람이 보낸 것 같죠? 강현수 사진사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필체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김도현 교사가 편지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박철민 항해사가 말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같은 조직이 보낸 거예요. 이만석 광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직이요? 정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 말이에요. 누가 만든 거죠? 최영수 어부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조명한 기관사가 물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한재호 의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확히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죠. 남자가 자리에 앉았어요. 전달했다고요? 강현수 사진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쓴 건 여러분이 찾던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민수, 강수, 철수, 미영, 진호, 명수, 준호, 미선. 김도현 교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요? 네. 모두 살아있었어요. 박철민 항해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우연히 하나를 발견했죠. 그러다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권력자들이 목격자를 없애려고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이만석 광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군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썼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미영이가. 네. 모두 여러분을 그리워했어요. 최영수 어부가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조명한 기관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언제요? 한재호 의사가 물었어요. 진실이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숨어있는 진실들이 많아요. 강현수 사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세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뭘요? 김도현 교사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진실을 믿는 거요. 남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박철민 항해사가 소리쳤습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남자가 뒤돌아봤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이만석 광부가 물었어요. 진실의 전달자라고 하죠.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8명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신기하네요. 정순옥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최영수 어부가 말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명한 기관사가 편지를 만졌습니다. 이 편지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네요. 한재호 의사가 감격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강현수 사진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김도연 교사가 동의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니까요. 박철민 항해사가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만석 광부가 말했어요. 우리처럼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면 좋겠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최영수 어부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8명이 일어나서 서로 악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조명한 기관사가 말했어요. 저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재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강현수 사진사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기념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모두가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김도연 교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야, 잘 지내고 있지? 박철민 항해사도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수야, 형이 기다리고 있어. 8명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숨겨진 진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지는 계속 도착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작은 기적이에요.